5월 1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을 봤었어요. 박스 안에 다른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모 요소한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라고 주면 박스의 특성이 이렇게 바뀌는 게 기본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각종 옵션들이 좀 들어가는 거를 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봤었던 모든 내용들은 부모한테 적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딱 지난 시간에 거기서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도 일부러 거기서 끊었어요.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헷갈릴까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업하면서 저도 잊고 있었던 게 있어서 잊고 있었던 걸 수업 자료 보고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해서 작업하던 거를 이제 일부 수정을 해갖고 코드가 좀 더 간결해지는 효과도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업하다 보면 더 많이 배워요. 자, 오늘 진행할 내용들은요 자식 요소들한테 적용하는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모한테 적용한 특성을 자식들이 다 영향을 받다가 특정 한두 개만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이제 요 속성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내용들이 활용도가 만약에 70에서 80이라고 하면은 오늘 소개하는 거는 활용도가 100에서 이걸 뺀 나머지, 그러니까 자식 요소들 중에 일부한테만 그냥 어쩌다 한번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없으면 또 아쉬워요. 그래서 수업을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지난주 내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주말 동안 막상 제 코드를 보니까 얘네들을 한두 번씩은 계속 쓰더라고요. 또 이 개별적인 속성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축약형 이걸 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왜 폰트 배울 때도 폰트 관련된 속성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마지막에 폰트에서 한꺼번에 쓰는 거 했었죠. 그것처럼 저는 이거 하나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막상 저는 코딩할 때.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앞에 거 세 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내가 쓰고 있으니까 수업하자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플렉스 베이시스하고 그 다음에 플렉스 그로우하고 플렉스 슈링크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인데요. 얘네들은 플렉스 아이템의 기본 크기를 설정해요. 그러니까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일 때는, 그러니까 얘네가 플렉스가 이제 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배치될 때는 자식들의 기본 크기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으로 돼서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고 있을 때는 얘네들 간의 기본 높이를 설정을 해요. 위드스 헤이트 같은 값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오토도 쓸 수 있고요. 근데 위드스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 얘네들한테 위드스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 혹은 헤이트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 이 값이 기본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위드스를 따로 줄 거면은 사실 얘는 효용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 속성 자체는 잘 안 써요. 요거 자체는. 플렉스 그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기본 크기를 500픽셀로 잡았다 라고 하면은 기본 값일 때 얘네들의 넓이가 50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적용하면 그 500픽셀보다 더 커질 수 있는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500씩 줬는데도 옆에 많이 남았어. 근데 특정 한 요소한테만 플러스 그로우를 뭐 1로 줬다라고 하면 얘가 남은 공간을 다 채워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때 편한 거지. 이렇게 해놓고
사이드바는 보통 영역이 고정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내용 영역은 남는 공간을 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보통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플렉스 베이시스가 만약에 500으로 돼 있다. 얘한테는 위드스를 따로 줘서 200으로 처리했다. 그럼 도합이 7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딱 700이면은 칸이 딱 맞는 건데 브라우저 넓이가 넓어졌어. 그래서 부모의 넓이가 1200이 됐어. 그러면 옆에 500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플렉스 그로우를 1로 딱 주면은 얘한테 1로 딱 주면은 얘가 부모가 커져도 500을 초과해서 계속 옆을 채워요. 자, 근데 부모가 이제 작아지기 시작을 해. 브라우저 폭을 줄였어. 그래서 만약에 넓이가 400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200 고정. 얘는 넓어질 수는 있는데 기본 크기를 500이라고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사이즈가 400으로 줄면 삐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플렉스 슈링크를 얘한테 또 딱 1로 주면은 기본 크기보다 부모가 작아지면 알아서 다이어트 헤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조합해서 가변 영역을 잡을 때 써요. 그러니까 보통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데는 다 고정이고 가운데 있는 컨텐츠 영역만 이제 유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 하나한테만 딱 쓰게 되더라고요. 자, 축약형 속성 플렉스 그로우 슈링크 베이시스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플렉스 1 그러면은 다 1로 주고 기본 크기는 0%.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를 무시하고 부모에 맞게 커질 수도 있고 부모에 맞게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체 영역을 유동적으로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딱 하나 주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위에 거 설명한 거야. 저도 이거밖에 안 써요. 이런 경우도 써요. 1 오토. 같은 말이죠, 결국은. 알아서 커지고 알아서 작아지고 평상시에는 오토 가득 채워라. 플렉스 1 알아서 커지고 알아서 작아지고 기본 크기 500. 네. 요 패턴을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거 3개 다 축약해서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는 배치 순서예요. 시각적 나열 순서. Z 인덱스하고는 좀 다르고요. 보통 우리가 div 태그를 3개를 쪼르르 코딩하면은 A, B, C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더 속성을 3, 2, 1 이렇게 주면은 B, A, C가 돼요. Z 인덱스는 그 말 그대로 Z축에 대한 건데 얘는 그냥 평면좌표 상에서의 순서예요. 자, 그리고 얼라인 셀프, 얼라인 아이템스의 개별 버전이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justify 컨텐츠는 기본값에서 가로 방향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몰지 아니면은 가운데다 몰지 아니면 오른쪽에다 몰지 그것도 아니면은 균등하게 퍼뜨릴지 이게 justify 컨텐츠였고 얼라인 아이템스는 그 상태에서 위쪽에 몰지 아니면 아래쪽에 몰지 아니면 가운데 맞출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얘네가 줄바꿈이 돼 있으면은 이제 그 퍼뜨리는 것도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얼라인 아이템스는 이 전체를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얼라인 셀프는 이 중에 한 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데 하나만 혼자 밑에 붙어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자, 오토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적용된 얼라인 아이템스를 상속받는데 얘를 따로 적용하면은 하나만 위치를 따로 줄 수 있다고요. 값은 동일해요. 자, 예제들 볼게요.
사실 이 플렉 8번부터 13번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플렉스 예제 만들고 나서 지금 수업을 4번인가 5번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좀 이해되네. 여러분들 그만큼 보란 소리예요. 자, 컨테이너. 바깥에 있는 요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가 지금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태그가요. 두 덩어리가 있는데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식 요소들이 옆으로 쭉 나열되기 시작한 거죠. 자, 플렉스 랩은 랩, 노 랩이 아니니까 부모가 줄어들면은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면 줄바꿈이 될 거예요. 테두리 주고 여백 사이즈 잡았어요. 자, 자식 요소들한테 공통적으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똑같이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100픽셀이라고 하는 값도 똑같이 줘놨어요. 자, 아이템은 테두리 주고 그 다음에 마진, 여백, 패딩 이런 거 좀 줬어요. 패딩을 줬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나눠 있을 거고, 마진 줬으니까 사이에 간격 좀 떨어뜨려 놨을 거고. 근데 따로 넓이를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넓이는 텍스트만큼 이렇게 생겨요. 그럼 그 다음 거는 플렉스 랩을 줄바꿈 허용으로 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겠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줄바꿈 속성은 기본적으로 노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들끼리 다이어트를 해갖고 어떻게든 텍스트를 이렇게 우겨 넣을 거예요. 근데 줄바꿈을 허용했으니까 이렇게 줄바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높이가, 자식들의 높이가 이만큼 잡혀있는 이유는 부모 높이를 200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높이가 없으면 내용만큼 알아서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한테 플렉스 베이시스 100픽셀을 줬어요. 이거는 평상시에 얘네가 갖고 있어야 되는 최소 넓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기본 넓이를 100으로 잡는 거죠, 다. 그러니까 텍스트에 따라서 아까는 넓이를 진들 멋대로 잡았는데, 너네 특별한 일 없으면 기본값 다 100으로 잡아라고 하니까 넓이가 다 쌓인 거죠. 자, 지금 여기는 화이트 스페이스 속성을 노랩으로 클래스 줘서 줬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은 핑크박스 안에서 텍스트가 줄바꿈이 돼 있죠. 왜냐면은 기본 넓이를 100으로 줬으니까. 근데 아래쪽에는 이 핑크박스한테 노랩이라는 속성을 줘서 줄바꿈을 안 하게 막았어요.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줄바꿈을 안 할 거야. 줄바꿈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줄바꿈을 안 하는 만큼 기본 넓이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플렉스 베이시스는 기본 넓이가 없을 때 얘를 기본값으로 쓰라는 얘기지 강제적인 규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넓이가 생기면 이렇게 커져요. 위에 것도 하나만 놓고 여기다가 스타일 위드스 200픽셀이라고 주면은 이게 200을 초과했구나. 400. 위드스보다는 우선하네요. 지금 보니까. 화이트 스페이스 때문에 그런가? 자, 위드스보다는 우선하네요. 자, 얘한테 한번 다른 거 줘볼게요. 펄스트라고 클래스를 주고, 아이템 100픽셀인데 펄스트라는 값이 있다. 얘는 위드스를 300픽셀. 자, 얘한테 지금 위드스를 300픽셀을 부여했는데 지금 플렉스 베이시스가 우선적으로 먹고 안 먹고 있어요. 자, 위드스 300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적용이 안 되죠. 얘를 빼면은 300으로 늘어나는데 베이시스가 있으면 위드스보다 우선하네요. 위드스보다 우선한다.
자, 근데 여기서 그 플렉스 베이시스를 안 쓰면은 위드스가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위드스로 설정 더 많이 해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 플렉스 그로우라고 하는 속성인데요. 자, 똑같이 부모 사이즈 아까랑 똑같이 잡아줬고요.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이 안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다 똑같이 아이템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들을 잡았습니다. 자, 그로우 0. 얘네한테는 플렉스 베이시스 100픽셀. 그러니까 기본 넓이를 100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플렉스 그로우를 0으로 줘요. 자, 0은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아까 보면은 1보다 큰 값이면 뭔가 된다였거든요. 자, 그로우 1. 얘네는 이 세 개한테 플렉스 베이시스를 100으로 주고요. 그로우를 1로 줘요. 그럼 남은 공간을 채우려고 넘어가요. 기본 사이즈가 100인데 그로우가 1이면 알아서 남은 공간 채워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 그로우 1이라는 속성이 3개한테 다 들어있잖아요. 자, 이걸 빼면 셋 다 기본 크기 100이죠. 자,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가운데 있는 애한테만 줘볼게요. 그럼 얘만 플렉스 그로우 1을 적용받는 거죠. 그럼 지 혼자 남은 공간을 채워요. 이 패턴을 제일 많이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 1, 2, 1이거든요. 자, 아이템 1한테 플렉스 그로우 1 줍니다. 그럼 먼저 아이템 1이 나온 대로 다 차지하겠죠. 얘가. 아이템 2한테는 플로우를 3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템 1 여기 또 있죠. 자, 잘 보세요. 얘 혼자 플렉스 그로우 1을 받으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요 AAA라고 돼 있는 애가 남은 공간을 다 채울 거예요. 근데 C에도 아이템 1을 같이 주면은 남은 공간을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이 똑같이 나눠서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제 B한테 아이템 2라고 해서 얘는 플렉스 그로우 3을 줬죠. 그러면 1대 3대 1로 차지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하나한테만 플렉스 그로우 1을 줘요. 잘못 눌렀다. 자, 또 기본 박스 잡았고요. 기본 박스 2개 잡았고 2개 잡았고요. 이 안에 이제 넓이 100픽셀. 자, 얘는 부모 넓이를 100픽셀로 강제했어요. 아, 100%. 브라우저 창 크기만큼 100%로 강제했어요. 위에 거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넓이 250픽셀로 강제했어요. 줄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이템한테 각각 테두리와 여백을 잡아주고요.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려있는 상태니까 부모 공간이 넉넉하면은 자식들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공간을 차지하는데 밑에 거는 부모가 워낙 적으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요. 여기서 아이템의 nth 차일드 1. 여기도 아이템 2개 있고 여기도 아이템 2개 있죠.
둘 다 첫 번째 거예요. 자, 얘네한테 플렉스 슈링크 0, 위드스 100픽셀. 자, 일단 위드스 100픽셀을 줘볼게요. 위에 거는 100픽셀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밑에 거는 100픽셀이 적용되려고 해도 어차피 더 이상 넓어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드스가 동작을 안 해요. 자, 플렉스 슈링크 0.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 100픽셀이라는 값을 적용을 받아요. 자, X차일드 두 번째한테는 플렉스 그로우 1. 얘는 남은 대로 다 채우죠. 자, 플렉스 슈링크가 1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로우가 1이라는 건 유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고, 얘는 기본 사이즈를 무시하고 작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0으로 줬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유동적으로 작아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1로 주면은 유동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0으로 주면은 이 첫 번째 칸은 작아질 수 없으니까 곧 죽어도 100픽셀 넓이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플렉스입니다. 자, 똑같이 부모 놓고 자식들한테 줬습니다. 위에 거는 자식이 3개밖에 없으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여유롭게 각자 알아서 자기 컨텐츠만큼 내용을 가져가는데, 밑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다이어트를 했어요. 플렉스 1. 위쪽에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한테 플렉스 1을 줍니다. 플렉스 그로우는 1, 더 커질 수는 있고요. 슈링크 0, 작아질 수 없고요. 기본 사이즈 0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남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지들이 1대1로 이제 공간을 분할해요. 가운데 플렉스 2는 그로우를 2로 줘요. 그럼 1대2대1이 돼요. 자, 얘는 컨테이너 랩, 플렉스 랩을 랩으로 줘요. 줄바꿈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높이는 내용만큼 차지하래요. 그러면 지들끼리 이제 줄바꿈을 하고 이렇게 돼요. 이거는 보통 해시태그 같은 거 나열할 때 이렇게 나열하면 좋아요. 자, 전부 플렉스 3입니다. 자, 1. 남은 공간 채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남은 공간을 균일하게 채울 거예요. 그 다음에 1. 공간이 모자르면 작아질 수 있고요. 기본 넓이는 전체의 40%입니다. 그러면 40%면은 그 다음 거는 어차피 없으니까 옆으로 줄바꿈 하겠죠. 그럼 줄바꿈은 나머지 20%가 남잖아요. 한 줄에 있는 나머지들끼리 그거 채우려고 커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플렉스는 되게 심오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렉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자, HTML 태그 3개를 쪼르르 놨어요. ABC죠? 얘네한테 오더 속성을 줘서 3, 1, 2로 줍니다. 첫 번째 N스차일드 1, 2, 3한테 3, 1, 2를 주면은 얘가 세 번째로 가고, 그 다음 얘가 첫 번째로 가고 얘가 두 번째로 가고요. 지들끼리 순서를 이렇게 바꾼다고요. 자, 요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이 아이템들한테 헤이트를 오토로 줘보면, 오토는 안 먹네?
픽셀 이렇게 줬을 때 얘한테 얼라인 아이템스를 뭐 엔드로 줘라라고 하면 플렉스 엔드로 줘라라고 하면은 세로 축상에서 위치를 의미하는 거였죠. 온라인 아이템스 헤이트 50 픽셀. 아, 미안해요. 내가 다른 예제를 띄워놓고 오다 맞는데? 온라인 셀프 속성 맞고 레이플렉스 아이 쏘리 부모한테 줘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부모한테 온라인 아이템스 플렉스 엔드라고 주면 부모한테 주면은 얘네가 밑으로 배치가 돼요. 이렇게 자식들을 한꺼번에 세로축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센터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 상태에서 그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로 주면은 완전 가운데 몰리는 거죠. 자, 이런 거였는데 자, 다시 되돌릴게요. 아이템의 n스차일드 첫 번째한테는 얼라인 셀프 오토 이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기본값이고요. 얼라인 셀프 스트레치 얘는 가득 채워라고요. 플렉스 스타트 위로 붙어라. 플렉스 엔드 끝으로 붙어라. 센터 가운데 붙어라. 베이스라인은 텍스트 그 기본선이라 그랬죠. 이렇게 세로 배치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주로 단체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아까 위에서 했었던 온라인 아이템스 걔를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오더하고 온라인 셀프는 크게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근데 플렉스, 베이시스, 그로우, 슈링크 요 세 개를 합쳐서 플렉스라는 속성 요거는 쓸 일이 진짜 많으니까 좀 잘 보시고 12, 13번은 좀 대충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13번까지 예제 실습해 볼게요. 일단은 40분이니까 예제 파일 몇 개야? 5, 10, 15, 20, 25, 30, 35, 40분짜리네. 오케이. 4시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미안해요. 3시 20분이요. 3시 20분. 자, 다음 예제부터는 이제 응용 사례인데요. 풀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 영역이 화면 빈 곳을 계속해서 이제 가득 채우는 상태예요. 보통 풀페이지라고 하면은 딱 이 브라우저 사이즈만큼만
그 꽉 차지하는 형태로 얘기해요. 스크롤이 되는 형태는 아니고 딱 이 브라우저 영역만큼만 차지하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비게이션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 로고 있고 오른쪽에 뭔가 메뉴 영역들이 쪼로록 있고 가운데쯤에는 이렇게 검색 박스 있는 거. 얘도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숨어요. 이렇게. 물론 스크롤 되게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 고정 박스라고 하는 거는 그 컨텐츠가 지금 이만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밑으로 밀려 있죠. 근데 이 컨텐츠가 없어지면 이미지를 한번 빼볼게요. 그림을 빼면 그래도 맨 밑에 고정되어 있는 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영역 높이가 0일 텐데 얘는 밑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주로 이제 모바일용 페이지 만들 때 이런 식의 UI를 많이 취하고요. 다음 형태는 이제 상단에 제목 있고 양쪽에 버튼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딱 봐도 어떻게 만들지 벌써 감 오죠.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CSS를 일단 걷어내도록 하자고요. 자, 기본 사이징은 그대로 두고 갈게요. HTML 태그 짠 거 보면은 이제 전체 영역을 위한 div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영역, 그리고 그 밑에 메뉴 영역, 그리고 내용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용 영역은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나누려고 div 두 개를 더 넣어놨고 상단에는 제목만 넣어놨고 메뉴에도 메뉴 영역이라고 텍스트만 넣어놨습니다. 전체 어백은 다 없애놨고요. 자, 이제 이 전체 영역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요. 그럼 일단 얘네가 기본적으로 옆으로 나열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그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주면은 다시 세로로 재배치하죠. 굳이 뭐하러 이렇게 했냐면은 이 나머지 영역을 지금 여기 내용까지 이렇게 잠깐 써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나머지 영역을 아래쪽으로 가득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 봤었던 속성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자, 전체 영역의 높이를 100%로 잡습니다. 중간중간에 영역을 확인할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잠깐씩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경 색깔을 조금씩 줘갖고 아, 이게 이 정도 영역을 차지하는구나 정도를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상단 영역 높이 65, 배경 색깔 초록색, 가운데 정렬. 메뉴 영역은 높이 70,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잠깐 줬고요. 박스 섀도우라서 그림자 조금 진 거고요. 투명도는 0.1%, 그래서 배경 색깔 흰색, 텍스처 라인 센터 가운데. 자, 그 다음에 내용 영역 여기인데요. 내용 영역에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영역이 이렇게 있죠. 자, 플렉스 1을 줘요. 자,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적용된 상태에서 플렉스 1을 주면은 자, 지금 이 컨텐츠 영역의 부모는 누구예요? 얘죠, 랩. 얘한테 아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줬는데 그 정렬 방향을 조절하고 다시 아래로 떨어뜨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한테만 플렉스 1을 주면 얘가
화면 남은 공간을 다 차지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남은 공간을 다 차지한다고요. 이게 플렉스 1의 효과라고. 없으면 아예 영역이 안 들어가는데 남은 공간을 그냥 다 차지하는 거라고요. 자, 이래놓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또 줬어요. 왜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박스 두 개를 가로로 배치하려고. 자, 얘한테 플렉스가 없으면 안쪽에 있는 이 두 개는 세로로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컨텐트한테 플렉스를 또 줘갖고 A 사이드랑 메인이라는 영역을 가로로 배치한다고요. 자, 이제 A 사이드 영역은 넓이 400에 배경 색깔 회색. 메인은 다시 플렉스 1. 플렉스 1이면 남은 공간 다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메인 영역이 지금 플렉스를 빼면 요만큼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플렉스 1로 주면은 남은 공간을 다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오토. 오버플로우 오토라는 건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스크롤바 트랙이 안 나오다가 내용이 이 파란색 영역에 들어간 내용이 자식을 빠져나갈 것 같으면은 이제 스크롤 트랙 처리하는 거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내용 요 이미지를 여기 메인 영역에다가 하나 또 갖다 넣으면 스크롤을 여기만 스크롤을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오버플로우를 히드 누르시면 왜 안 잘리지? 아, 플렉스 1을 줬으니까 그냥 늘어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의 그 사이트 영역이 구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랩이라는 전체 영역한테 넓이를 따로 부여를 안 했는데 얘한테 위드스를 뭐 1280 픽셀 정도로 주고 마진 오토라고 부여하면 영역이 가운데로 픽스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그 레이아웃 잡는 특성이 돼요. 보통의 쇼핑몰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는 유형이고요. 이 예제들의 출처 자체가 그 네이버에서 공개한 예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 레이아웃 쓰는데 응용되고 있는 거를 좀 간략화해서 표현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내비게이션 박스 봅시다. 너무 많이 줬다. 헤더 영역 안에 로고, 그 다음에 검색 박스, 그리고 GMB라고 하는 거는 사이트의 메인 메뉴를 뜻해요. 자, 일단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헤더 안에 박스가 div 하나, 둘, 세 개. 세 개 있으니까 세 줄로 나온 거죠. 자, 요 헤더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백그라운드 색상 줬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박스 세 개는 가로로 배치될 겁니다. 이렇게요. 배경 색깔 먹였고요. 자, 그 다음에 GMB 메뉴, 로고, 검색. 얘네들은 플렉스를 논이라고 주면은 아까 플렉스 속성이 1이라고 주면은 전체적으로 알아서 초과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걸 0이라고 주면은 자기들의 고유 사이즈를 끝까지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GMB는 요 끝에 있는 요거죠. 마진 레프트 오토로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끝에 가서 붙죠. 얘만. 자, 로고랑 GMB한테 패딩하고 배경 색깔 줘서 이렇게 박스 영역 잡아주고요. 회색 반투명으로 깔았기 때문에 초록색 위에 반투명이 얹어져서 진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색 반투명이에요. 이거를 투명도를 1로 주면은 완전 이렇게 진한 검은색이 될 텐데 검은색을 지금 반투명으로 줬기 때문에 초록색 위에다가 까만색 셀로판지를 얹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치 요 영역이죠. 서치 요거예요.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또 줬어요. 왜냐면은 지금 얘네가 위에 몰려 있잖아요. 작업하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위쪽에 몰려 있는 경우. 그럴 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요. 그럼 어차피 옆으로 나열된 애들이 플렉스 받아봐야 변하는 게 생기질 않지만 기본적으로 플렉스를 주면은 위아래를 가서 채우잖아요. 부모가 높이를 갖고 있으면 거기를 채우잖아. 그리고 넓이를 400으로 고정하고 여백을 살짝 잡아줍니다. 그럼 패딩이 안쪽 여백을 먹고 들어가니까 그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진 레프트 10 옆에다가 마진 10 줘서 살짝 띄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은 뭐지 하는 순간 뭐가 툭 튀어나와요. CSS는 속성 하나씩 놓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모아놓고 나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거에 비하면 자바는 쉬운 거야 사실.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여기 요만큼은 아까 했었던 예제예요. 바로 직전 예제예요. 위에 CSS도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져온 거고요. 주석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요 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봤던 그 영역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헤더, 이 코드 그냥 그대로 복사하고 CSS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체 페이지 영역으로 하나 감쌌어요. 밑에다가 이제 푸터라고 내용 영역 집어넣고 푸터라고 해서 하단 고정 박스 역할을 할 푸터 하나 넣어놨고요. 자, 맵 랩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겁니다.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가로로 배치되겠죠. 그럼 일단 이렇게 가로로 날 거예요. 정렬 방향을 다시 아랫 방향으로 떨궈요. 그리고 이 맵 랩이라는 영역의 높이를 지금은 이 맵 랩이라는 영역의 높이가 딱 이렇게 내용만큼만 차지하는데 원래 박스의 기본 높이는 내용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내용만큼만 이렇게 잡혀 있는데 높이를 100%라고 주면은 갑자기 확 커지겠죠. 그리고 배경 색깔 일단 주황색으로 줬습니다. 하단 영역. 자, 지금 요만큼의 높이가 100%예요. 그리고 하단 영역한테 배경 색깔, 높이, 가운데 정렬. 이렇게. 자, 지금 가운데 영역은 근데 사이즈가 전혀 없죠. 내용도 없으니까. 자, 얘한테 마진탑을 오토로 줘요. 원래 상단에 마진탑 오토는 없는 건데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적용되고 디렉션이 컬럼으로 되면은 이때는 마진탑 오토가 가능해요. 위쪽에 마진탑 오토예요. 자, 가운데 내용 집어넣으면은 내용만큼은 넓히죠. 자, 이게 요즘 스타일의 3단 레이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이트가 이 16번 예제를 베이스로 하면은 훨씬 낫겠죠. 자, 이렇게 세 개만 해볼까요? 개당 10분씩 30분. 쉬는 시간 10분 하면 40분 허가 되겠네요. 아까랑 똑같이 4시 20분에 보면 되겠어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다음 예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예제는 실제로 이제 사이트 만들 때 되게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목록 정의 태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반드시 목록 정의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div 태그를 쓰셔도 무관합니다. 탭 리스트라고 해서 목록 정의하고 여기에 똑같이 탭. 첫 번째 거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메뉴다라는 거 표현하려고 셀렉티드를 하나 줬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여백 없앴고요. 목록 정의 태그에 땡땡이들 없애는 것까지 넣어놨고 A 태그는 밑줄 빼고 글자 색깔은 인허릿은 부모 상속이에요. 까만색이 되겠죠. 자, 탭 리스트. 일단은 테두리를 1픽셀에 반투명 깜장으로 치고요. 배경 색깔 흰색.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가로로 배치한 다음에 저스티파이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주면은 가장자리는 양 끝에 몰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지죠. 만약에 여기에 메뉴가 더 있었다면 가운데도 이렇게 똑같은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탭이라고 돼 있는 애들 한 줄 높이 60픽셀 굵게 여백. 일단 여백 빼고 한 줄 높이. 안쪽에 상하는 0이고 좌우에 15픽셀의 여백을 줘서 여기 양쪽에 여백을 좀 잡아준 거죠. 여백을 줘야 클릭하는 공간이 조금 여유가 생겨요. 자, 얘는 이걸로 끝났네요. 실제로 이제 모바일 같은 거 작업할 때는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게 폰트 어썸 같은 거 많이 넣어요. 우리 그 폰트 처리할 때 했었던 예제들 있었어요. 자, 전에 예제를 한번 조금 여기다 더 응용을 해볼게요. 폰트 관련 속성 할 때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 했었거든요. 아이콘 폰트요. 이때 sh 밑에 폰트 어썸.min.css라는 파일을 걸어라 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에 있는 그냥 CSS를 바로 참조할게요. 여기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그 폰트 어썸 CSS 파일을 바로 참조할게요. CSS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온라인에 있는 URL로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자, 얘를 위쪽에다가 한 줄 넣고, 그럼 여기 마이 페이지 쪽에, 이건 제가 아이콘 이름을 외우고 있어서 클래스 FA 바 그러면 가장자리로 이렇게 바뀌죠, 아이콘으로. 그리고 홈 같은 경우는 FA 홈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이콘이 조금 작다 싶으면 이게 아이콘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주고, 탭인데 아이콘인 애들은 폰트 사이즈를 60픽셀? 너무 크다. 40, 30, 26.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당한 사이즈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기본적으로 여백이 상하 0이고 좌우 15였는데 아이콘 같은 경우는 여백을 조금 더 줘봅시다. 25.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24, 20, 22. 자, 무슨 느낌이 확 다르죠? 얘는 왜 여기 커서 깜빡깜빡거리지? 자, 조금 더 쓴다라고 하면은 호버일 때 칼라를 아까 했었던 그 초록색 배경 이걸로 글자 색깔을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면은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조금씩 이렇게 꾸며나가면 돼요. 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예제는 박스가 이렇게 화면 가운데 있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은근히 뭔가 이제 화면 가운데 배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랩이라는 영역의 사이즈를 잡아주고 이 랩이라는 영역의 사이즈 이렇게 잡아주고 이 안에서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가운데다 배치하려는 건데 지금 여기 속성 중에 에이리어로 들어간 이 속성 있죠? 이 속성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HTML 속성 중에 에이리어로 들어가는 속성은 그냥 다 무시하세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일단은 플렉스 줍니다. 가로로 배치하긴 할 텐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 효과가 없죠. 근데 플렉스 디렉션 컬럼이라고 주면은 얘네가 세로 배치가 돼요. 근데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효과가 없죠. 자, 그 안에서 36 여기 아이콘 360이라는 애한테 사이즈랑 이렇게 잡아주고요. 넓이를 360으로 잡아주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럼 글자가 이 안에서만 가운데 오겠죠? 마진 오토. 이게 특이한데, 원래 마진은요, 이게 없을 때, 지금 저게 없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보통 사이즈 주려면은 디스플레이 블록을 준다고요. 아이고, 얘한테 주는 게 아니지. 얘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주면 사이즈가 먹잖아요. 이 상태에서 마진 오토로 주면은 위아래로는 안 먹고 좌우로만 먹는다 그랬죠. 근데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플렉스 디렉션 컬럼으로 부여하면은 마진이요. 상하좌우 다 먹어요. 요 조합을 또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박스 가운데 배치가 편해져요. 근데 꼭 이거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기는 해요. 가운데 배치하는 또 다른 특성이, 자, 다시 되돌려 놓고 디스플레이 블록, 부모한테 포지션 렐라티브 부여하고요. 자식이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가져가요. 그리고 레프트를 50%, 라이트를 50% 줘요. 그러면은 부모 기준으로 가로 50%, 세로 50%, 중앙이죠. 그 지점에 왼쪽 상단 꼭지점에 맞춰져요. 탑 50%. 화면 중앙에 이 아이템 박스의 왼쪽 상단 꼭지점이 맞춰져요. 이래놓고 트랜스폼, 요소 변형인데 그 중에 트랜슬레이트가 이동이었어요. 얘는 자기 사이즈 기준이거든요. X축으로 마이너스 50%, Y축으로 마이너스 50%. 이러면 가운데 와요. 그러니까 같은 효과를 조합하기 위한 공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화면 가운데 배치하는 거. 대체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가운데에는 그 되게 엄청 큰 배경 이미지 하나 깔고 가운데 이제 웹사이트 슬로건 같은 거 집어넣죠. 무슨 이벤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거. 사이트 중앙에 큰 배너 있는 게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구현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조합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텍스트가 이렇게 이게 만약에 게시판 글목록이라고 하면은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뭐 추천수 몇 개, 뭐 좋아요 몇 개, 뭐 친구면 뉴 이런 아이콘들이 옆에 붙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폭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은 아이콘은 그대로 두고 텍스트만 말줄임. 네, 이런 형태인데요. 이건 실제로 저도 쓰고 있는 패턴인데, 자, 일단은 리스트 픽시드 전체 목록이고요. 타이틀 랩. 이 타이틀 랩이 한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게시판 제목 있고 아이콘들을 가정해서 박스 스판 태그 3개 놨어요. 자, 리스트 픽시드. 얘는 높이 60, 높이 60에 여백 10 테두리.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는 박스 넣고요. 높이가 60이니까 지금 자식들은 부모를 벗어난 상태예요. 왜냐면은 이 H3 태그가 갖고 있는 기본 마지니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들이 밀려서 부모를 벗어났어요, 지금. 타이틀 랩. 이 영역이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 가로로 배치하겠죠? 맥스 위드스 100%, 높이 100%. 자, 이렇게 하면은 최대 넓이가 100%니까 넓이가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맥시멈이 100%니까. 지금 여기 타이틀 랩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요만큼. 지가 더 커질 필요가 없을 때는 요만한 건데 이렇게 줄어들면은 최대 100%를 유지하는 거죠. 높이도 100%. 그 상태에서 아이템 얼라이언스 센터 플렉스가 적용됐을 때 아이템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가로 축적렬이고요. 얼라인 아이템스는 세로 축적렬이에요. 얘네를 세로로 다 맞춘 거죠. 똑같이. 자, 그 안에 이제 타이틀한테 옆에 글자 크기 잡아주고요. 말줄임 처리 넣어줍니다. 그러면 말줄임이 들어가죠. 아이콘들은 간단하게 박스 만들어서 꾸며줬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동적으로 말줄임 처리와 오른쪽에 아이콘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말줄임 처리를 실제로 쓰다 보면은 넓이가 부정확하면은 말줄임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박스의 넓이가 부정확하면은 말줄임 처리가 적용 안 되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예요. 그래서 얘가 되게 예민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텍스트가 있는 박스한테 플렉스를 적용하면은 그 민감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자주 쓰이는 팁이니까 꼭 아이콘이 없어도 돼요. 아이콘 없이 텍스트만 처리할 때도 말줄임 처리할 때 플렉스가 감싸고 있으면은 되게 유연하게 잘 적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거죠. 자, 요 예제는 조금 깁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가요.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같이 조금씩 줄어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다르면은 이제 재배치를 해요. 이렇게. 여기에 제가 지금 트랜지션을 걸어놨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재배치되는 게 저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데 트랜지션이 없으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트랜지션 여기도 있구나. 자, 트랜지션이 없으면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여백이 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나가기는 해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UI 박스라고 하는 전체 박스를 하나 놨고요. 거기에 H3 태그로 제목을 하나 걸었어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목록 정의 태그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예요. 자, 목록 정의 안에 li 태그 하나 안에 div 태그로 이미지를 하나 넣고요. 그 밑에
스트롱 태그로 굵게 해서 텍스트를 넣습니다. 이 단위를 넣고 싶은 만큼 반복해서 넣었어요.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세로 100%로 줬고요. 이미지에는 클래스 이미지, div 태그의 썸보, li 태그의 아이템이라고 클래스 줘놨습니다. 자, 일단 h3 태그, 요 제목이에요. 얘는 그냥 적당히 꾸며만 줬어요.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끔. 글자 크기 가운데 정렬, 여백, 마진탑 20, 위에 쭉 떨어뜨리고. 구색 맞추기고. 채널 리스트, 이 목록 정의 태그의 넓이를 60%로 잡고요. 상하 마진 0, 가운데 정렬. 자, 이게 지금 60%인 거예요. 이게 넓이가. 이미지한테 넓이 100%로 줬기 때문에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가 다 가운데로 다 한 줄로 이렇게 몰리죠. 자, 근데 줄바꿈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줄바꿈이 먹히죠. 아직 이 채널 리스트에 있는 하위 요소들한테 각각 넓이를 안 잡아줬기 때문에 지들도 지금 얼만큼 차지할지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아이템한테 플렉스를 줘요. 이 li 아이템한테 플렉스를 주면은 이미지랑 글자가 가로로 배치되겠죠? 가로로 배치됐어요. 근데 정렬 방향을 또 역으로 밀어요. 그럼 다시 내려가죠. 굳이 이렇게 이걸 깔고 가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상하 배치나 좌우 배치가 좀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플렉스 논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부모가 지금 플렉스를 걸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동적으로 바뀌는데 얘한테 플렉스 논을 걸면은 자기네 그 사이즈를 끝까지 지키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플렉스 베이시스는 기본 사이즈죠. 기본 사이즈를 33.33%. 그러면 33.33%씩 차지하니까 3개가 한 줄이 되죠. 3개가 한 줄이 되면은 플렉스 랩 걸었을 때 줄바꿈 될 거고요. 자, 이제 상단 여백, 안쪽 여백, 뭐 박스 크기 설정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간격 띄워주고요. 지금 부모가 요만큼이 60%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넓어지면 커질 거예요. 줄어들면 작아지고. 자, 썸브. 여기 이미지 영역인데요. 플렉스 오토라는 거는 사이즈를 그냥 지 원래 사이즈대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자, 배경 색깔 회색으로 주고 이미지는 버티컬 라인 탑 윗줄에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채널 리스트의 타이틀 얘네들이거든요. 플렉스 논.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즈 가져가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건 필요 없겠다. 자, 플렉스 베이시스 40픽셀. 기본 사이즈를 40으로 가져가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얘네가 정렬 방향이 세로잖아요. 그럼 기본 높이가 되겠죠. 자, 미네이트 0. 최소 높이 0. 그 다음에 상단에 10픽셀. 글자 크기 13. 자, 이렇게 잡아놓고 미디어 쿼리 0부터 최대 1024까지는 채널 리스트 넓이를 100%로 잡아요. 얘를. 지금 이게 60%죠. 근데 어느 순간 줄어들기 시작하면 넓이를 가득 채우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템들은 기본 사이즈 아까 33.33%였는데 50%로 잡아요. 자, 0부터 최대 640까지는 기본 아이템 크기를 100%로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100%가 되겠죠. 여기 왼쪽에 지금 보면은 조금 공간이 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li 태그가 갖고 있는 기본 사이즈를 초기화를 안 했어요. ul 태그한테 리스트 스타일 논 헤딩 0 마진 0 이거를 무조건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목록 정의 태그가 갖고 있는 기본 여백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넣으면 가운데로 딱 몰리죠. 핸드폰, 태블릿, 데스크탑.
여기다가 아까 트랜지션을 줬기 때문에 이게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는 그게 제 취향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지저분해 보여서 지금 요이진 안 낼게요. 자, 요거까지 완성하시면 이제 마지막 예제 엄청 그 좀 난이도 있는 레이아웃 구성이 이제 남았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5시 20분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5시 20분에 마지막 예제 하나 딱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따 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 예제는 이렇게 생기지 웹페이지 UI. 저번에 한번 하려다가 뒤로 밀렸죠. 네, 이걸 만드는 건데, 지금 여기 왼쪽 영역하고 오른쪽 영역을 나누는데 플렉스가 쓰였어요.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쓰인 건 아니에요. 이 아이콘은 뭐지? 아, 자, 전체 UI를 봅시다. layout.css라는 파일을 지금 외부로 빼놨고요. 그리고 구글 폰트를 통해서 웹 폰트 하나 적용해 놨습니다. CSS 폴더에 layout.css 파일이고요. 자, 모든 태그한테 글꼴은 미리 잡아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단, 중간에 메뉴바, 내용 영역, 하단 영역.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4단입니다. 자, 각각의 영역에 기본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스타일시트로 미리 줘놔요. 자,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해서 영역을 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상단 영역, 내용 영역, 그 메뉴 영역, 내용 영역, 그 다음에 밑에 푸터까지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중간중간에 작업하면서 이제 배경 색깔은 빼는 거예요. 자, 일단 전체 여백을 다 없앴고요. 헤더 안에 전보트론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 헤더 박스 안에 보면은 전보트론이라고 큰 박스를 넣어놨어요. 이 전보트론 박스한테 배경 색깔 주고 여백, 가운데 정렬, 글자 흰색. 이렇게 이제 전보트론 영역이 생기죠. 지금 요 안에 초록색 박스를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주황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의미 없으니까 이제 배경 색깔 요건 빼고요. 네,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가운데 넣고 꾸민 거니까 이거 뭐 별다른 그 특이사항이 없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 글자가 바꿀 수 있는 게 제가 이거 익스텐션 깔아놔서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작업할 때 상단을 잡으면 그 안에 이제 H1 태그 글자 크기 좀 크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잡을 거는 하단이에요. 상단하고 하단은 모든 페이지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일단 하단 영역을 먼저 잡으세요. 여백 잡고 가운데 정렬. 여기서 뭐 이 정도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하단 영역의 배경 색깔 의미 없으니까 이거 빼고요.
여기 흰색으로, 회색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단하고 하단 영역이 잡히면 이제 메뉴 쪽으로 넘어가요. 메뉴는 상단 영역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상단 영역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메뉴. 자,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박스예요. 자, 벗어나도 일단 없앴고요. 포지션 스티키. 이거는 높이가 이 위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스크롤되지 않고 고정되는 거였죠. 배경 색깔 까만색. 근데 지금 배경 색깔 까만색이 안 나오는 이유가 클래스로 주는 거랑 스타일 속성으로 주는 것 중에 스타일 속성이 구체성 단위 점수가 더 높아요. 이게 한 방에 1000점짜리거든요. 빼서 까만색으로 일단 맞춰놨고요. 스티키 동작하는지 봅시다. 0에 도착하면은 고정됐죠. 자, 이 NAV바 안에 메뉴 영역을 감싸려고 이제 DIV를 넣었어요. 왜냐면 이 NAV바라는 요거는 화면 넓이를 지금 위드스를 따로 안 줬잖아요. 보통 이렇게 돼 있을 때 메뉴가 완전 화면 가장자리에 들어가면은 모니터 엄청 큰 경우에는 메뉴 클릭하겠다고 고개가 여기부터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모니터가 엄청 크면. 그래서 무조건 화면을 이렇게 끝에다가 배치하는 경우는 작업하는 PC가 모니터가 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니터 해상도 큰 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박스 안에 박스를 또 놓고 바깥에 있는 박스는 배경을 칠하는 용도고 안에 있는 박스로 넓이를 제한해요. 그래서 얘를 최대 넓이 1200 마지노트 가운데 이렇게 넣으면은 1200픽셀짜리로 이렇게 제한되잖아요. 글자 파란 거 여기 보이죠? NAV바 자체는 화면 전체로 이제 검은색으로 배경을 깐 거고 그 안에 있는 DIV가 최대 넓이를 1200으로 제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맥스 위드스니까 더 작아지면 그때부터는 줄어들겠죠. 맞춰서.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줬고요. 플렉스 디렉션 로우 한 줄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변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플렉스 랩 줄 바꿈 안 하게 했고요. 저스트 백 컨텐트 플렉스 스타트. 결국 지금 이 상태는 얘네가 배치가 바뀌진 않아요. 자, 그 안에 있는 링크들 블록. 이거를 안 줬다고 칩시다. 링크에다가 이렇게 내가 그 글자 색깔 주고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여백 주고 디스플레이 블록도 안 줬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백이 상하단이 안 먹잖아요. 상하단 여백을 주려면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야 된다고. 그럼 얘는 그 순간 세로로 배치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위에다가 플렉스를 줘놓은 거예요. 가로 배치하려고. 자, 이렇게 해서 메뉴 영역 됐고요. 자, 그 중에 요 A 태그 중에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마진 레프트를 오토라고 줘서 얘만 오른쪽으로 밀었어요. 링크에 마우스 올라가면은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 이렇게 반전시켰습니다.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링크 첫 번째 거죠.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페이지를 표현할 거예요.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페이지는 색깔을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줘야겠죠. 그럼 이건 이제 페이지마다 액티브라는 클래스는 각각 다른 링크에 적용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컨텐츠 영역. 얘도 최대 넓이 1200, 가운데 정렬, 배경 색깔. 이렇게 해서 최대 1200에 가운데 정렬 시켰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줄 바꿈 안 하고 행으로 정렬해라. 그럼 컨텐트 안에 클래스 컨텐트 안에 들어있는 자식 요소는 왼쪽 박스랑 내용 영역이니까 요 두 개가 가로로 배치될 거예요. 그러면 왼쪽 박스랑 내용 영역이 가로로 배치되죠. 자, 그 중에 사이드 왼쪽 박스 영역한테 360 넓이 360 플렉스 논 곧 죽어도 자기 넓이 고수해라. 테두리 왼쪽에 1픽셀 오른쪽에 1픽셀.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쳐졌죠. 메인 영역은
0, 그리고 1. 1이라는 거는 주어진 사이즈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넓이가 5토라는 거는 기본 넓이가 여기를 이제 박스한테 5토라는 거는 실질적인 100%라 그랬잖아요. 넓이 100%. 근데 여기서는 그냥 1로만 줘도 똑같을 것 같네요. 아, 배경 색깔이 없어지는구나. 이게 흰색 맞네. 여기서 그냥 1로 줘도 똑같을 것 같아요. 1로 주면은 전체가 이제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넓이는 기본이 5토로 가는 거죠. 근데 어차피 부모가 지금 넓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더 커질 일이 없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색깔 흰색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테두리 줬어요. 왼쪽 영역이 지금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갖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영역은 오른쪽 테두리만 준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선이 딱딱딱 그려진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자, 컨텐트 안에 컨테이너. 컨텐트 안에 메인 안에 컨테이너라고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영역한테 여백을 좀 줘서 내용을 안쪽으로 좀 밀었어요. 페이크 img. 그림을 넣고 싶었는데 그림을 일일이 넣기가 좀 번거로워서 이미지를 대신하려고 div 태그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놨어요. 자, 얘한테 이제 그 가로축으로는 가득 채우고 패딩은 20픽셀 해서 이런 식으로 그 가상의 이미지 같이 만들었고요. 얘네들의 높이 값은 여기에 스타일시트로 이렇게 각자 직접 줬습니다. 메인 영역도 이렇게 각자 줬어요. 그럼 높이만 잡고 넓이는 가득 차겠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플렉스 역할은 요 두 개 박스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를 키우질 않았지만 점점 줄어들 수 있겠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줄어들죠. 글자가 밀리는 거 보면 줄어든다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더 추임새를 넣어볼까요? 아까 미디어 컬이 사용했던 게 있는데, 자, 맥스 위드스 768 정도 됐다. 0부터 768. 그러니까 모바일 해상도예요. 모바일 해상도에서는 사이드 영역과 메인 영역, 얘네 두 개를 세로로 배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감싸고 있는 컨텐트한테 플렉스 디렉션을 컨텐트한테 컨텐트가 아니다. 미안. 아, 맞구나. 컨텐트. 자, 컨텐트한테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에서 컬럼으로 바꾸면 밑으로 빠지죠. 그럼 이제 이 사이드 영역, 점 컨텐트 안에 점 사이드 영역의 넓이를 100%로 바꿔줘요. 그러면 가득 차죠, 이렇게. 근데 보통 그 사이드 영역은 모바일에서는 밑에 들어가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내용 보려면 스크롤 한참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컬럼 리버스 라고 하면 순서가 컨텐츠가 먼저 나오고 자기소개가 아래 들어가죠. 자, 근데 어바웃 영역이 지금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바일에 따라서 이렇게 해상도 그 UI가 바뀌죠. 자, 요 정도에서 실사 이미지 정도로 넣으시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은 만약에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그 상품 목록 페이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배치가 되면은 충분히 포트폴리오 하는데 활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오늘 요거까지 해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내일 CSS 마무리 할 건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데모 페이지,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 단 페이지까지만 하고 CSS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적당히 실습하다가 접속 종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화는 이제 그만할게요. 여기서 마칩시다. 수고하셨어요.